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10시 반 머니왕 2부 이어갑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해보시죠.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사도 될까? 지금 매도해도 될까? 지금이 최선일까?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고 나의 판단을 믿어야 할지 누군가의 이야기가 더 맞을까라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준을 들이밀어보고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요. 아마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쌓이겠지만 또 나름대로의 걱정도 분명히 쌓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월화수목금 그 힘들었던 나와의 사투들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과연 어떤 판단이 가장 현명한지 그 팁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토요일 아침이니까 금요일장 마감했던 미국장 움직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와, 미국장은 3대 지수가 역시나 나란히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실적 기대감이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재료가 나왔지만 그래도 코로나 공포가 무엇이냐, 기업 실적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이 안정차지면서 강한 반등세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은 1%가 넘는 상승세가 집계가 됐다라는 점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내장도 잠시 볼까요? 금요일장 나쁘지 않은 플러스권을 또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3,250선 그리고 코스닥은 1,050선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섹터별 움직임을 봐도 이제 뭐 공모주 쪽으로 또 시세가 움직이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한 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음 주에는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힌트 많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명 정지우 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공명 정지우 위원만큼 이렇게 친절하게 대응 상담해 주시는 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이 기회니까 전화 문자도 많이 주시길 바라고 노란톡도 열려 있어요. 샵 0988번으로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좀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저희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QR코드도 열려 있으니까요. 휴대폰 여시고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시면 해당 링크랑 바로 연결됩니다. 이 방법으로도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수익의 바다로 풍덩 빠져볼까요? 너무 더운데 우리 한번 끝까지 물놀이 해보도록 합시다. 공명 정지우 위원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뵙다 보니까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어땠어요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정말 그 테마 움직임이 빠르다라고 느껴져요. 이번 주는 어땠는지 시청자분께 인사와 함께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간추려서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카카오 게임 오딘의 이제 흥행 질주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카카오 오딘 게임 개발 회사를 지분을 이제 인수해서 연결회사로 이제 편입시킬 때는 연결도 순이익도 잡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그렇게 고평가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요즘에 증권사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죠. 무엇보다 연기금 쪽에서 수급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오딘이라는 게임이 구글과 애플 매출 1위 이하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 선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추가 반등을 또 노려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요즘에 메타버스가 또 대장주가 좀 바뀌는 모습이죠. 제가 자이언트 스텝 상장하기 전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불꽃 랠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이노뎁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대장주 관점에서 많이 움직이죠. MS가 인정한 메타버스 파트너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경계권에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금은 이제 과열권에 진입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와 반도체의 부활이다. 잘하면 이제 8월 달에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들이죠. 부회장부터 해서 사장 이하
이제 전무, 이사들까지 해서 공시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7만 원, 8만 원대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심지어는 김기남 부회장 같은 경우는 8억 가까이 지분을 확대했었죠. 그때 당시 가격이 8만 원대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올해 안으로 대규모 이제 파운드리 쪽에 투자가 진행돼야 되는 만큼 아마 이번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루시드라든지 리비안 쪽 상장 기대감과 더불어서 앞으로 신차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제2의 테슬라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업종에 대한 관심도 현대차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기아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이제 현대기아차 부품주랑 앞으로 전기차는 4차 산업혁명에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역시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수요 예측 흥행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부활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대신 대부분 카카오뱅크 수혜주들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기업은 없고요. 단기 과열권에서 이제 마지막 좀 피날레를 장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나중에 상장하게 되면 또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시를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 주의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게임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게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많이 해주셨고 그 결과 매매 대응 전략 많이 찾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메타버스 대장주라든지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공모주까지 한 주 굉장히 다이내믹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 이 주식 시장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우리 수익을 싹쓸이 해볼까요? 저희가 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잠시 후 만나보시죠. 네, 싹쓸이 전략 오늘도 함께 알아보시면서요. 이 계좌의 수익 싹싹 쌓아 봅시다. 자, 공명 정지우 의원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 네. 아무래도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유망 섹터에 대한 이야기 또 언급해 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저는 좀 전기차와 반도체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예. 네,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요. 하반기 자동차 이제 반도체를 주목하라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자동차면 이제 뭐 전기 자율주행차 아직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 시대는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기 수소차 같은 경우는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독보적 또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기대감이 또 나쁘지 않습니다. 뭐 거의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실적이 또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현대기아차 부품주들이 또 주목받을 것 같은데 미리 많이 올라간 기업들보다도 바닥 탈출 시도하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제 가석방 여부 주목하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죠. 전 두 가지 차원에서 일단은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들의 거의
매수세가 7만 원, 8만 원대에서 줄기차게 많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수급은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내부자 거래가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TSMC 같은 경우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올해 벌써 1분기에 발표를 했는데 아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총수의 부재 이 부분인데 아마 정부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미국 쪽에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우리나라도 거기에 부응하는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3분기까지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이 정상회담 결과도 어떻게 보면 뒤집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기업 차원에서도 올해 안으로 여기서 이제 투자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8월 달이 굉장히 반도체는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거의 확률은 8, 90%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래서 파운드리 시설 투자가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현대기아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주식은 매수를 하는 이유가 실적이 급증할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는 게 정석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실적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분기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왔는데 3분기에는 이제 MCU 같은 경우에도 텔레칩스가 개발한 이제 MCU 같은 경우를 삼성전자에서 위탁 생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수급 문제도 조금 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해소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하반기 이제 코로나 둔화 시에는 경기 소비재 자동차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많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도 가고 싶고 뭐 그런 심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하반기 코로나 둔화 가능성을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 이제 모더나 백신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하죠. 일단은 1차 변이에도 1차 접종만 해도 70% 이상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기가 지금 장착돼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반기부터 모더나의 mRNA 백신을 위탁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땐 하반기 늦어도 4분기 이후에는 좀 더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역시 늦어도 내년도를 생각을 하면 아마 하반기부터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좀 더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오늘 일단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먼저 설명 들어보면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보면 원래는 저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721선 부근 정배열 상태 밀집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사회이사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대량 거래 윗골이 길게 나오고 떨어질 때는 좀 이제 경계감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거죠. 주식은 항상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돼야 되는데 위에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아닌 말로 이제 윗꼬리가 길게 나올 때는 매도 압력이 눌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권 지금은 다시 이평선들이 많이 좁혀져 있어요. 이때 이평선이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색칠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벌어져 있어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200일선, 721선까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지금은 721선은 밑에 있지만 이 200일선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봉이랑 별 차이가 없죠. 완전 붙은 상태에서는 변곡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200일선이 탁 하고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 200일선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위쪽으로 밀집 국면에서 이번 주부터 해서 방향을 위로 잡기 시작한다. 그럼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삼성전자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0일선 앞으로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96,0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 설명은 마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머니왕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죠.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600원대 부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 1,9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지난주 한번 2,000원대 부근까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올해 2분기부터 상당히 좀 실적 개선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시그네틱스도 수급 동향을 봤을 땐 최근 들어 2,000원대까지도 임원이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800원대에서도 추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1,400원, 1,500원대에서도 추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되면서 항상 삼성전자 파운드리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오면 항상 들썩들썩거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역시 작년도부터 이제 CF, 재무 담당 책임자, 핵심 담당자가 작년도부터 영입이 되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역시 저는 또 원래는 이 바닥권에서부터 관심을 있게 많이 봤습니다. 역시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보면 그때 당시가 721선 밀집 국면 막 대량 거래 첫 돌파는 아래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일단은 아직까지 상투 신호는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꼭대기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진 적이 없어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뿐 지금은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죠.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윗꼬리 중앙선 거래량이 미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를 봤을 때는 2,000원대 중반대까지도 추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향후에도 2,150원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권은 단기는 21선 정도, 중기는 61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반도체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서 현대차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이 중요한 부분이 역시 이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보면 이 721선 돌파는 2020년도 6월 달이었죠. 그때 당시 역시 그 전에 정의삼 부회장이었죠. 그 당시에는 6만 원대, 7만 원대에서 대량 몇백억 가까운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역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가 급소였고요. 지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옆으로 횡보할 때는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200일선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봉이랑 이제 이격을 많이 좁혀놨죠. 예전에는 이격이 요만큼 벌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봉이랑 많이 좁혀놨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현대차도 변곡점이 형성될 것 같은데 이 정도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서는 주가가 아닌 말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상당히 또 저평가 국면에서 목표 주가, 증권사 목표 주가는 30만 원대까지도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200일선 부근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0선까지 진짜 이변성으로 금융위기가 터지면 항상 또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은 좀 가지셔야 되겠죠. 우리가 모르는. 그런데 그런 거는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항상 싹쓸이 기법은 역시 721선 바닥권을 기준점으로 주가가 밀집 국면에서 방향을 위로 잡을 때, 그럴 때 기회를 노려보시면 좀 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현대차 쪽에 전기차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KBI 동국실업인데요. 일단 KBI 동국실업 같은 경우가 이 바닥권에서 역시 721선 부근, 이 부분이 원래는 집중 매수권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 고점 뚫어버리고 날아가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간 투자가가 이제 교환 사채 물량을 이제 넘겨받고 1,000만 주 정도죠. 그리고 나서 이 1,000원대 중반대에서 절반 가까이 빠져나가고 1,100원대에서 매집이 이뤄졌기 때문에 1,100원 이하는 바닥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간 투자가가 받은 이유가 수익을 내려고 받을 텐데 1,100원 이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는 매도할 가능성이 좀 적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1,200원대, 100원 정도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관심권을 유의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자회사 같은 경우 또 움직이는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역시 폭스바겐 쪽 공급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 또 수소 전기버스에 전동식 에어컨을 또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현대 기아차 관련 매출이 높은 또 기업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대 주주가 이 780원대, 이 721선 부근에서 2천만 주에 가까운 매집이 이뤄진 상태에서 내년도까지 보유 예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력은 들어오고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월봉은 지금 이 차트상 볼 수는 없지만 월봉 차트는 바닥에서 이제 막 대량 거래 터지고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때를 잘 기억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바닥에서 애플, 삼성 쪽에 독점 공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랠리가 나왔죠. 인터플렉스, BH 같은 기업들은 70배, 100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지금은 시대가 변하는 전기, 수소차 관련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항상 현대기아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글로벌 기업에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하반기 유망 섹터로서 여러분 투자 섹터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동차 반도체 관심권 유효하다라는 전략 얘기해 주셨고 종목 보는 눈, 방법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반기가 유망하구나, 어떤 부분이 가장 좋겠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내 포트폴리오 상에 있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이 문제는 또 다른 고민이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Money. Counseling. 01786-1022번, 01786-1023번 2대 전화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해요.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히 적어서 연락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요즘 친구들은 이 전화할 때 이걸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아, 예, 그래요. 하지만 전 이게 너무 편하네요. 전화 많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하나솔루션을 산 지가 수 몇 개월 됐는데 몇 개월? 오, 네. 52,000원에 30% 매수를 했어요. 52,000원. 그래서 뭐 30%.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예. 영 이렇게 안 올라가서 지금이라도 현대차로다가 교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그게 데미지는 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우리 시청자님, 일단은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손실 보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하나솔루션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가 오르는 기간보다 종목 교체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만족스러울지 여부 체크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쓰리쓰리 싹쓰리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쓰리쓰리 싹쓰리. 도와주세요.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네. 하나솔루션을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예. 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유상증자를 좀 한 기업이에요. 예, 네, 그때 저도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일단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어차피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구매 비율이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기후변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폭우라든지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차츰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요즘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좀 커 나가다 보니까 이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가 중국의 1위 기업이 작년도였나요? 화재가 한번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덩달아 이제 OCI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재료 구입이 좀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태양광 부분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단기는. 물론 이제 중장기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이 올해 이제 전망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저평가돼 있지 않다는 거죠. 5만 원대는 좀 이제 고평가돼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721선 부근은 저 밑에가 있어요. 2020년도 7월 달 싹쓰리 기법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마 이 721선 부근이 2020년 7월 달 밀집 국면에서 봤다라고 하면 거기서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때 시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기법대로 하면 긍정적인 위치였고 바닥권의 저평가 국면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5만 원대, 6만 원대는 실적 대비도 고평가돼 있고 단기 전망은 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역배열돼 있기 때문에 기법대로 하면은 차트를 보시는 좀 분이라고 하면 주식은 이렇게 역별 상태에서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차트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태양광은 차라리 OCI를 보는 게 좋습니다. OCI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10배 이하의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데 이 하나솔루션은 좀 실적 대비 고평가 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OCI나 뭐 하나그룹주들도 연기금 쪽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마 2분기 실적이 좀 극명하게 갈려질 거예요. OCI는 실적이 좋게 나오고 하나솔루션은 그렇게 썩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OCI 같은 경우는 721선 부근이 아직까지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8월 때 위치랑 이렇게 721선을 돌파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시 OCI랑 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OCI 같은 경우는 721선 부근이 요만큼밖에 이격이 안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막 과열권도 아니고 차트상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차라리 낫고요. 반대로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조금 더 이 721선하고 이격이 더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좀 고평가돼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반등시 비중 축소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전 저점 지지 여부가 중요해요. 41,000원대 초반대 중반대 이게 이탈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3만 원대 이하는 매수 급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게 이제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한 46,000원 정도, 47,000원 정도 올라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항권 부근으로 생각을 하면서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종목은 잘 보셨는데요. 저도 하나솔루션 너무 앞으로 조정받으면 사고 싶어요. 그런데 좀 이제 고점에서 샀다는 게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은 이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산다라는 이제 격언이 있잖아요. 바닥에서 10% 20% 물리는 거랑 좀 과열권에서 10% 20% 물리는 거랑은 좀 틀린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물릴 때 물리더라도 바닥에서 이렇게 721선 이하 있을 때 이럴 때 좀 물리게 되면 나중에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현대차가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다가 갈아타도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목 교체 의견. 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이제 오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시대도 오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나쁜 관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산업은 좀 더 전기차 쪽이 핫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더 실적 대비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조금 더 또 반락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뭐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명한 판단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길 응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하나솔루션 풀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네, 종목 볼까요? 네, 종목명은 현대이지웰. 현대이지웰. 네. 네. 비중은 10%예요. 예, 비중 10%시고. 네, 주가는 11,700원. 11,700원. 오. 네. 지금 그래도 수익권이시네요. 네네. 이 현대이지웰이 아무래도 이제 사내 복지몰이라든지 이런 복지 포인트를 이용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종목이 좀 좋아서요. 종목이 좋아서.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종목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가는 게 좀 느리고 일단 뭐 하반기가 좋다고 듣긴 했는데 제가 중간에 마음이 좀 변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 타임을 좀 놓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내려가서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언제쯤 매도하면 가장 속 시원하게 매도해서 종목 교체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싹쓸이 해보죠. 쓰리쓰리 싹쓸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네, 쓰리쓰리 싹쓸이. 도와주세요. 예. 일단 무엇보다 현대이지웰 같은 경우는요. 실적도 좋고요. 재무 상태도 너무 좋아요. 종목 선택은 뭐 나무랄 데가 없죠. 그렇고 이제 기관 투자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런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썩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퍼가 20배, 30배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고요. 하지만 단점은 좀 분명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 종목이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강하게 지금 가지 않는 부분이
이 종목의 바닥권은 이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보면 이 721선 부근 2020년 3월 달이었죠. 2,700원대에서 샀으면 지금 4배에서 한 5배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위치에서 사면 그렇게 썩 가격적인 매력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는 안 빠지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너무 폭발적인 움직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14,000원대 정도에서 한번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14,000원대 부근을 강력한 또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는 지금 21선 부근이 약간 이탈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1선 이탈되고 지금 흑산병, 음선이 3개 나왔기 때문에 지금 3일 동안 매도 압력에 눌려서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720선하고도 또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언제 매수를 할 거냐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뭐 지금 제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6,600원대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조로의 매수 기회를 잡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여기서 이제 반등시 올라가게 되면 단기는 정고점 부분이 항상 저항권이죠. 파라볼릭 상단 부분인 13,350원대를 일단 저항권으로 보면서 14,000원대 정도에서 또 매도 기회까지 그렇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 만약에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위쪽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지지 라인권은 이제 21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61선 부근이죠. 11,300원대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까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이 종목도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종목은 다 잘 선택을 하셨는데 때가 조금 이제 늦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좀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스러운 부분은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한 템포 바닥권에서 뭐 4배, 2배, 3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수두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투자자분들이 위에서 회사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막 매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과열권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보시길 응원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3번째 전화도 빨리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어요.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저 덱스터 40%인데요. 예, 덱스터 40%. 이번에 지금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네. 관리 종목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네. 고민. 자, 우리 시청자님, 네. 많이 마음이 쓰이시나 봅니다. 일단 매수가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가 12,000원이고요. 네. 네, 지금 2.23% 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주호 의원님. 네. 께 덱스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전망이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시청자님. 우리 기운 내서 쓰리쓰리 싹쓰리 한번 외쳐볼까요? 쓰리쓰리 싹쓰리. 잘하셨어요. 알려주세요. 예, 제가 덱스터를 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덱스터 하면 이제 메타버스 이제 대표적인 이제 관련주죠. 그래서 회사는 굉장히 이제 CJ ENM 쪽도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덱스터 같은 경우 기간 투자가 연기금도 좀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어요. 아직 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투자가 안 빠져나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거죠. 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을 때는 3일 동안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체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3일이 좀 지났을 때는 이제 풀리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경고 종목 지정이 됐을 때는 훨씬 더 길죠. 10일 동안 경고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주가가 약한 흐름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12,000원대에서 샀다는 거는 이제 추격 매수를 했다는 거죠.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보면 721선 부근 돌파 지지받고 가는 2021년도 3월달, 5월달이 매수권이었고 매수 급소였죠. 그때 시점은 차트를 봤을 때는 전혀 부담이 없는 위치예요. 과열권에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대신 월봉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지금 월봉 상태가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번 달 대양선이 나오죠. 그런데 아직까지 월봉 차트가 이격이 또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아요. 충분히 이제 이변성으로 테마성으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간 투자가도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지금은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 시점은 이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면 5일선 가격대는 바뀌어질 텐데 아마 올라올 거예요. 현재가는 11,000원대 초반대예요. 11,200원 정도. 그 라인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간 투자가들이 빠져나가면
특히나 또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중에도 수급 동향을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기관 투자가들이 좀 매도하는지 빠져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체크가 돼요. 완벽하게 이제 실시간으로 체크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5일선이 이탈되지 안 되는지, 그리고 기관 투자가가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왜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당장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성장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미래 선행성으로 한 템포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가면서 매매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싹쓸이 기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 721선 부근 바닥권 밀집 국면에서가 아니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저는 그걸 갖고 있고 싶은데 혹시나 하는 걱정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갖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명확한 답이 되셨다면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팀장님, 날씨 너무 더우니까 잘 챙겨 드시고요. 꼭 기운 많이 내시면서 수익도 많이 챙겨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문자음으로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포스코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5만 6,500원에 50%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15만 8천원 선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이게 추세가 엄청나게 우상향을 했었던 기억이 저도 나요. 50% 비중이시긴 한데 지금 더 갈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점을 치는 건데요. 점을 치는 거죠. 점을 치는데 뭐 점을 잘 칠 수도 있고 뭐 이제 못 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점을 쳐드리지 않고 기준대로 좀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 무엇보다 이제 지금 실적 대비는 뭐 상당히 많이 고평가돼 있죠. 대표적인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이 포스코 케미칼 이제 차트를 먼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보면 예전에 2021년도, 20년도 그때 코로나 위기 터지고 나서 역시 721선 밀집 국면 4월 달에 돌파가 이뤄지기 시작을 했죠.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한 3배 가까이 꽤 많이 이제 수익이 났겠죠. 그리고 나서 요즘 들어 이제 전기차 다시 이슈가 좀 불거지니까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지난주 좀 반등이 나왔어요. 5월선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강력한 지지권이 이 13만 9천 원 정도에서 지지권이 형성이 돼요. 일단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큰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점치지 마시고요. 아마 이 부분 15만 원대 한 중반대에서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고점은 최근 들어 17만 원대 초반대를 뚫지를 못해요. 그 부분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18만 원대까지 추가 반등을 열어두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요. 17만 원대 정도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경계권으로 가면서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 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바닥이 아니면 그냥 큰 상승세가 이변성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도전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게 원칙이다 보니까 저만의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권이 아닌 상태에서 720선하고 너무 이격이 벌어지면 항상 리스크를 안고 좀 불안하게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계를 해가면서 18만 원대에서 매도 기회 그리고 13만 9천 원대는 여기가 손절 라인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을 저한테 언제 사느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7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매수 급소를 노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사지는 않고 적당하게 매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존에 입각한 추가 전략 세워주셨기 때문에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공명정지위원회 추가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드림텍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7월 5일에 12,550원에 매수를 해서 14,00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11.5%로 나쁘지 않게 현재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추가 전략 어떻게 보시죠? 일단 이 드림텍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좋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 바닥에서 움직이는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근 들어 좀 관심을 가졌는데요. 역시 이제 인수를 했죠, 나무가. 앞으로 나무가가 실적이 좋아지면 역시 드림텍도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 드림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무선 심전도 패치 같은 경우 미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 쪽에 이제 수출 기대감도 상당히 나올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제 전자코 솔루션 같은 경우 역시 미 FDA 승인, 국내도 승인을 받게 되면 코로나 진단기기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지문인식 모드를 거의 삼성전자에 독보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올해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 1,000억 가까이는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앞으로 뭐 전장 사업 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21선 정도가 12,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2,5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드림텍 수급 굉장히 좋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정리를 해볼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WI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895원에 들어가서 이 종목도 16.36%라는 수익률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예. 오, 계속해서 내려가지도 않고 예. 힘을 좀 모으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이 WI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은요. 역시 대표이사가 80만 주, 거의 이제 금액으로 치면 13억 가까운 매수세가 1,500원대에서 1,600원대 가까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예전에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기억을 해요. DI가 예전에 바닥권에 3,000원대 있을 때 대표이사 20억 가까이 들어왔었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녀, 배우자 이름, 자기 본인 이름 앞으로 거의 한 20억 가까이 들어오고 큰 랠리, 대부분 100%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WI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인데도 최근 들어 이 신선 목적을 추가하면서 선거 이슈 관련주까지 엮이다 보니까 일단은 1,500원, 1,600원대는 바닥권으로 보고 그리고 아직까지 기간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땐 요즘에 제가 가장 월봉 차트가 이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WI 싹쓸이기법을 통해서 역시 1,600원 돌파하면서 제가 그때 설명을 좀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2차 이제 상승 파동 준비 중에 있죠. 단기는 뭐 2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중기는 1,800원대 이전 저점 지지 여부가 단기, 중기 중요할 것 같고요. 월봉 차트 속에 굉장히 차트가 이쁘다라고 한 이유가 월봉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 월봉상 적산병이 나오면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 직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반기 스마트 스터디 카카오 쪽에 이슈가 있는데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진다. 주식은 바닥에서 거래가 없을 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탁 터지고 수급이 들어올 때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급은 대표이사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아파트 한 채 값을 산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부담스러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기준대로 한다라고 하면 전저점 지지 라인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WI까지 살펴봤고요. 이 종목까지 좀 볼게요. 인스코비입니다. 인스코비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4,07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근데 너무 스마트 그리드가 올랐었기 때문일까요? 금요일에는 조금 빠졌긴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요? 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인스코비를 설명드리면서 이 스마트 그리드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양념에 불과하고 가장 핵심적인 재료는 이제 바이오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이제 스마트 그리드 때문에 급등세가 좀 이뤄지다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좀 잠잠해지니까 단기 일시적인 이제 거래 없이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거래가 팍 죽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이사가 역시 2,900원대에서 한 4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하반기 이제 바이오 쪽의 임상 재료와 함께 뭐 화장품 쪽의 재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료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721선 싹쓸이 기법대로 돌파, 그리고 지지받을 때 다시 매수기를 또 누리면 저가 매수기를 또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았고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달 60개월 이평선을 첫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MLCD가 빨갛게 나온다고 하면서 만약에 바이오 쪽의 재료가 좀 부각되는 시점이 나온다고 하면 주목을 받을 수가 있죠. 왜? 8월 달에 12발행이 이뤄집니다. 12발행이 이뤄진다는 건 바이오 쪽의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12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AS 나눠봤고요. 이제는 새롭게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에 대한 힌트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지우 위원님,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을 좀 공략을 해볼까요? 예, 제가 오늘 좀 이제 주목을 하자 기법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반도체 쪽이죠. 예,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 8월 달부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삼성전자 쪽의 관련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비스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 배터리 이제 반도체 엑스레이 검사 장비 업체죠. 그런데 요즘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주인증권 부사채에 발행을 했는데요. 이자율을 0%로 발행했어요. 한마디로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만기 때까지 이자를 주지를 않아요. 그만큼 투자한 세력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글로벌 이제 반도체 기업하고 3분기 중으로 테스트가 이제 완료될 예정이다. 얘기가 나왔다는 건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쪽에 이제 공급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미 동탄 쪽에 이번 제조센터를 연 2천억 가까이 생산 캐파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올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가동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3분기부터 삼성 쪽 재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자세한 이제 투자 전략은 제가 이제 이후에 쓸 공개 방송에서 자비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만 간단하게 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평선들이 완전히 밀집돼 있어요. 721선 부근에 있어요. 그리고 월봉상 이제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쓰리바닥을 형성했다. 아직 이평선이 밀집 국면 정벨 상태에 있다. 이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다 50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MACD가 이제 0을 돌파하면 본격 상승 전환을 시도한다. 이런 관점에서 차트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준과 원칙대로 이런 차트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요즘에 이제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 누가 들어왔느냐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비스라고 하니까 왠지 아이언맨이 막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볼까요? 예. 이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연기금 쪽에서 지분 투자가 좀 들어온 기업들이 좀 신뢰성이 높아요. 연기금 쪽에서는 항상 좀 단기 성향 자금보다도 좀 중장기적인 성향이 많죠. 그런데 이제 PSK 홀딩스 연기금에서 최근 들어 11,000원대, 12,000원대까지 30만 주에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어요. 금액으로 치면 꽤 크죠. 30만 주니까. 그런데 이 PSK 홀딩스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도 양호한데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PSK는 연기금 쪽에서 또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PSK 홀딩스도 그렇고 PSK도 그렇고 지금 R&D 투자에 올해 800억 정도, 합해서 800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앞으로 미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쪽의 법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PSK 홀딩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MACD가 지금 지난달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도 과열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를 봤을 때도 아까 자비스도 721선 부근하고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PSK 홀딩스도 721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지 않아요. 세력이 들어왔죠. 신주인수권 부사채, PSK 홀딩스도 연기금.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들어온 상태에서 하반기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바닥권,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삼성전자 재료가 나올 때 상한가 치고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하반기 역시 8월 달 좀 주시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비스, PSK 홀딩스 두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주 어떤 가격 전략이 중요할까요?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내용과 함께 가격 전략과 함께 어떤 내용이 또 펼쳐질지 알려주시죠. 예, 제가 6월 달 같은 경우는 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게 원래 이제 액션 스퀘어였어요. 예. 그래서 게임주를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요즘에 카카오 게임즈도 긍정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7월 달 지금 중반 넘어가면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이런 쪽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바닥권에서 또 한번 크게 올라가는 만한 종목 싹쓸이기법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셔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내려보니까 공명정지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는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가 생각하고 있는 유망 섹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망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은지 그 꿀팁 좀 더 가까이서 많이 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또한 열려져 있습니다. 샵 0988번으로 공명정주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링크 함께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머니왕 2부는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머니왕 3부에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